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1, 부 -2.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꿈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지금은 아침이고 내 방. 이불 위에 누워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했다. 딸랑딸랑 창가 풍경이 낮게 울렸다. 바다 내음을 담은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 아, 축축해. 베개에 닿은 뺨을 통해 느꼈다. 쓸쓸함과 기쁨이 뒤섞인 저릿저릿한 감각이 손끝과 발끝에 살짝 남아있다. 시트를 칭칭 감은 채 나른한 달콤함을 좀 더 즐기려 눈을 감았다. 스즈메. 일어났니? 그때 아래층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왔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영차 몸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대답했다. 일어났어.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꿈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규슈 전역은 고기압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은 화창한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TV 미야자키의 기상캐스터가 마법 소녀의 요술봉 같은 컬러풀한 막대기로 규슈 일대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잘 먹겠습니다. 손을 얌전히 모으고 두툼하게 자른 식빵에 버터를 듬뿍 올렸다. 이 사람 은근히 좋다니까. 버터를 쓱쓱 바르면서 여성 기상캐스터를 봤다. 설국을 떠올리게 하는 하얀 피부 때문에 괜스레 북쪽 출신이 아닐까 짐작했다. 바삭.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향긋한 소리가 났다. 아, 맛있다. 바삭함 뒤에 찾아오는 촉촉한 달콤함을 버터의 농후함이 자극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은 늘 꽤 고급이다. 오늘의 최고 기온은 28도, 더위가 살짝 누그러져 9월답게 지내기 편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언니의 발음은 완벽한 표준어였다. 너, 오늘은 도시락 까먹지 마라. 나 혼자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부엌에서 살짝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타마키 이모의 미야자키 사투리가 날아들었다. 아, 네. 그리 심각하지 않은 반성을 말투에 담아 대답했다. 타마키 이모가 매일 아침 만들어주는 도시락을 종종 학교에 두고 온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락을 놓고 오는 날은 괜히 살짝 해방감이 들었다. 참 못 말리는 애라니까. 타마키 이모는 도시락을 싸면서 붉은 립글로스를 바른 입술을 내밀었다. 매끈한 베이지색 바지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윤기가 흐르는 단발 커트머리도 커다란 눈동자를 도드라지게 하는 화장까지 타마키 이모는 오늘도 완벽했다. 그리고 스즈메, 나 오늘 늦어. 저녁은 알아서 해결할래? 아니. 타마키 이모, 데이트해, 꿀꺽, 씹고 있던 달걀 프라이를 황급히 삼키며 말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천천히 와, 12시 넘어도 괜찮으니까. 가끔은 즐기고 오라고. 데이트가 아니라 야근, 타마키 이모는 내 기대를 차단하듯 말했다. 어업 체험 준비야. 이제 때가 되어서 처리할 게 많아. 자, 도시락. 대형 크기의 도시락통을 받아들었다. 오늘 도시락도 정말 무거웠다. 하늘은 기상캐스터 언니의 예언대로 쾌청했고 솔개 몇 마리가 의기양양하게 아주 높은 하늘을 날아다녔다. 해안가 언덕길을 자전거로 내려가고 있었다. 교복 치마가 심호흡이라도 하듯 바람에 펄럭펄럭 부풀었다.
하늘도 바다도 거짓말처럼 파랗고 제방의 녹음은 한없이 푸르고 수평선 위에 떠있는 구름은 막 태어난 듯 하얗다. 이런 곳을 자전거로 통학하는 교복 차림의 나, SNS에서 꽤 먹히지 않을까? 문득 생각한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오랜 항구 마을을 배경으로 눈앞 언덕길에서 페달을 밟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 그런 사진을 떠올렸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높이 묶은 머리와 분홍색 자전거, 푸른색을 배경으로 한 소녀의 화사한, 아마도 실루엣. 이거 참 엄청 좋네. 이런 댓글이 달리겠지? 쿵,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단단해졌다. 내 안의 일부분이 한심해했다. 바다를 보며 그런 기분이 들다니, 너 참 태평하구나. 살그머니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퇴색해버린 바다의 푸른색에서 눈길을 돌리고 앞을 봤다. 그때였다. 아. 누군가 언덕을 걸어서 오르고 있었다. 마을 외곽인 이곳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주 드문 탓에 조금 놀랐다. 어른들은 100% 차로 이동하고 아이들은 어른 차를 얻어 타고 우리 중고생은 자전거나 바이크를 탔다. 남자 같네. 마르고 키가 크다. 긴 머리와 긴 셔츠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 자전거 속도를 늦췄다. 점차 가까워졌다. 모르는 청년이잖아? 여행객인가? 등산객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다. 물 빠진 청바지에 넓은 보폭.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가 바다를 바라보는 옆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줬는데 갑자기 바닷바람이 강해졌다. 청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눈가에 빛이 떨어졌다. 숨을 멈췄다. 예쁘다. 멋대로 입이 움직였다. 청년의 피부는 여름에서 잘라낸 듯 하였고 얼굴 윤곽은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했다. 긴 속눈썹이 깎아지른 듯한 뺨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왼쪽 눈 밑에는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듯 완벽하게 작은 점이 있었다. 그런 디테일이 아주 가까이에서 본 듯한 해상도로 내 눈에 들어왔다. 거리가 줄어들자 고개를 숙였다. 내 자전거 바퀴 소리와 청년의 발소리가 섞였다.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다. 50cm 거리에서 우리는 스쳤다. 우리는 마음이 말한다. 모든 소리가 느려진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선가. 저 학생.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자전거를 멈추고 돌아봤다. 그 일 초의 풍경이 너무나 눈부셨다. 눈앞에 청년이 서서 똑바로 내 눈을 보고 있다. 이 근처에 폐허 없니? 폐허요? 뜻밖의 질문에 단어의 뜻이 떠오르지 않았다. 폐허. 문을 찾고 있어. 문. 폐허에 있는 문을 말하나? 자신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람이 안 사는 마을이라면 저쪽 산에 있긴 한데. 청년이 생긋 웃었다. 뭐랄까, 주위 공기마저 상냥하게 물들이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미소였다. 고마워. 청년은 휜몸을 돌리고 내가 가리킨 산을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깨끗이, 잠시도 돌아보지 않고. 어라? 절로 한심한 목소리가 나오고 말았다. 삐로로 소리 높여 솔개가 울었다. 뭔가 좀 엉뚱하지 않아? 머리 바로 위에서 경보음이 울어댔다. 철로 건널목 차단기가 열리길 기다리는 내 심장 박동은 여전히 조금 빨랐다.
그 사람, 뭐지? 깜빡이는 붉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실제로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목격한 후에도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마 전혀 다를 거야. 그 사람은 일테면 가로등에 비친 설경이나 정상에만 햇살을 받은 산이랄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바람에 이끌리는 흰 구름이랄까? 꽃미남이라기보다는 그런 풍경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풍경을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맞아. 꿈에서 찾아가는 초원에 그 기묘한 푸근함 같은. 스즈메. 탁,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렸다. 안녕. 아야. 안녕. 검은 단발의 아야가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옆에 서 있었다. 두량 편성의 짧은 열차가 눈앞을 통과하자 차단기 바와 치맛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것 말고도 등교 중인 학생들의 잡담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어제 동영상 봤어? 잠이 부족해 큰일이야. 이런 말들을 모두 즐겁게 떠들고 있다. 어머. 스즈메, 너 얼굴이 빨개. 말도 안 돼. 빨개? 저도 모르게 뺨에 양손을 댔다. 뜨겁네. 벌겋하니까. 무슨 일인데? 안경 너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지 경보음이 그치고 차단기 바가 올라갔다. 철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걷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야는 혼자만 멈춰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풍경 같은 사람. 그 대자비. 나는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올렸다. 미안. 두고 온 게 생각났어. 방향을 바꿔 자전거에 올라타온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스즈메, 지각이라고. 등 뒤에 목소리가 멀어졌다. 아침 햇살의 압력으로 등은 온통 땀범벅이 되었으나 자전거에서 일어나 힘차게 페달을 밟아 산으로 향했다. 지나치는 경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고등학교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교복 차림의 학생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현도를 벗어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낡은 산길로 들어섰다. 갑자기 바다의 소리가 매미 소리로 뒤바뀌었다. 잡초 가운데 자전거를 세우고 출입금지라고 적힌 바리케이드를 넘었다. 짐승들이나 다닐 만한 어두컴컴한 오솔길을 쟁걸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1교시 수업은 벌써 틀렸네. 산을 다 올라 숨을 헐떡이며 아래 펼쳐진 오래된 온천 마을을 봤을 때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슬쩍 유황 냄새가 났다. 1980년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이 일대는 커다란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기도 좋고 사람도 많던 시대에 일본 전역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이런 오지까지 몰려와 온천을 즐기거나 볼링을 치고 말에게 당근을 주거나 인베이더 게임 일에 몰두, 잘은 모르지만 했단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풀에 묻힌 마을 여기저기에 그 흥했던 시기의 여운이 남아있다. 녹슨 자판기와 깨진 붉은 등, 색바랜 온천 파이프와 담쟁이 덩굴에 덮인 간판, 산처럼 쌓여있는 빈캔과 이상하게 새 것처럼 보이는 한말 용량의 깡통, 일종의 식물처럼 머리 위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전깃줄. 내가 사는 마을은 둘째치고 학교가 있는 마을 중심부와 비교해도
이 폐허에 훨씬 물건이 많았다. 1. 스페이스 인베이더. 비디오 게임 초창기 인기를 끈 슈팅 게임. 저기요, 계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만 없었다. 어느새 온천물이 마르고 돈이 마르고 사람이 말라버렸다. 여름 햇살이 폐허를 놀이기구라도 되는 것처럼 산뜻하게 비추고 있으나 아무래도 영 으스스했다. 잡초로 금이 간 돌계단을 걸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 있어요? 잘생긴 분. 아니, 그것 말고는 뭐라고 부를 말을 모르겠다. 작은 돌다리를 건너 과거 이 리조트의 중심 시설이었을 버려진 호텔로 갔다. 원형 콘크리트 건축이라 버려진 주위 건물보다 한층 도드라져 보였다. 실례할게요. 널찍한 호텔 로비에 발을 들였다. 와륵 더미가 흩어진 바닥에는 소파 몇 개가 놓여 있고 창에는 거대한 커튼이 찢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누구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었다. 더운 날인데 실은 조금 전부터 등에 흠칫흠칫 소름이 돋았다. 폐허라 그런가? 한층 더 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저요. 저랑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소리를 내고 보니 문득 이게 뭔가 싶었다. 이거 완전히 길거리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들이 하는 상투어 아닌가? 돌아갈까? 어쩐지 갑자기 다 바보 같았다. 새삼 부끄러웠다. 그 청년을 만나 어쩔 셈인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잠깐 길을 물어봤을 뿐인데 그 상대가 내 뒤를 쫓아왔다면 그건 좀, 아니 너무 무섭다. 그보다 이제는 여기가 진심 무서웠다. 돌아가자. 더욱 밝고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치고 휙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눈길 끝에 슬쩍 들어온 것 때문에 걸음을 멈췄다. 문. 복도에서 나오니 호텔 중정이 있었다. 천장이 훌쩍 낮아진 말끔한 철제돔 아래에 100m 달리기도 가능할 법한 넓은 원형 공간이 있고 지면에는 투명한 물이 살짝 고여 있다. 그 물웅덩이 중앙에 하얀 문이 덜렁 서 있다. 벽돌이나 파라솔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문만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허락받은 듯 혹은 무너지는 것이 금지된 듯 고독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사람, 문이라고 했지? 무슨 변명이라도 하듯 중얼대며 문으로 향하다가 중정으로 내려가는 낮은 돌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빗물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지금도 물이 들어오는지 타일이 깔린 바닥에 15cm 정도 깊이로 찬물이 고여 있었다. 로퍼가 젖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 순간 물속을 걷고 있었다.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감각에 갑자기 그리운 감정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물의 차가움에 놀랐으나 걸으면서 곧 그 모든 것을 잊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눈을 뗄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하얀 문이 서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덮여 있고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갈색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1cm쯤 되는 그 틈이 묘하게 어두웠다. 왜? 이렇게 날이 맑은데 저 틈만 그리 어두울까?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귓속으로 바람 소리가 슬며시 들어왔다. 노스의 색깔의 동그란 손잡이로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봤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아! 목소리가 되지 못한 숨이 흘러나왔다. 문 안에는 밤이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이 거짓말처럼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땅에는 출렁이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공포와 꿈을 꾸는가 싶은 혼란과 알고 있지 않았냐는 긍정이 탕류처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밀려왔다. 물에서 왼발을 들어 올려 초원으로 한 걸음 내디딘다. 로퍼 바닥이 초원을 밟자 그 감촉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다음 순간 철퍼덕 신발이 다시 물에 잠겼다. 그곳은 한낮의 중정이었다. 밤하늘의 초원이 아니었다. 이게 뭐지?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영락없는 호텔 폐허였다. 문을 돌아봤다. 문 안에는 그곳만 여름에서 잘라낸 듯 완전한 밤이었다. 아니, 왜? 생각하려 했으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문이 다가온다. 밤하늘이 달려든다. 문을 넘자 다시 폐허였다. 황급히 돌아봤다. 문 안의 밤하늘에 다시 달려든다. 그래도 역시 그곳은 폐허였다. 초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허락받지 못한다.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신발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아댕 맑은 종소리 같은 소리가 울렸다. 놀라 아래를 봤다. 지장보살. 작은 석상이 수면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날이 이상처럼 커다란 귀가 달린 역삼각형 얼굴에 실처럼 가는 눈이 새겨져 있다. 물끄러미 그 석상을 바라봤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치 이야기를 걸기라도 하듯 사락사락 바람소리가 귓가를 감쌌다. 양손으로 석상을 만져봤다. 그대로 들어올리자 무언가가 빠진 듯 퐁하고 물속에 커다란 거품이 일었다. 양손에 든 석상을 내려다봤다. 짧은 지팡이 같은 형태로 바닥이 뾰족했다. 땅에 꽂혀 있었나? 이 오곡의 신, 여우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차갑네. 얼어 있었다. 얇은 얼음막이 내 체온에 사라지며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왜? 어째서 여름 폐허에 얼음이 있지? 문을 돌아봤다. 문 안에는 여전히 밤하늘의 초원이 있다. 확실히 존재하는 듯 내 눈에 보였다. 두근. 갑자기 석상에서 체온이 느껴졌다. 살펴보니 내 양손은 털에 덮인 부드러운 생물을 쥐고 있었다. 꺄! 양손에서 온몸으로 소름이 퍼져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던졌다. 풍덩. 떨어진 지점에 물기둥이 일었다. 그러자 그것은 보글보글 격렬하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물속을 재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내 발 달린 작은 동물 같은 거동으로 중정 끝쪽으로 사라졌다. 아니, 저거 석상 아니었어. 으아. 무서워. 더는 참지 못하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꿈일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은 다들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 틀림없이 그럴 거야. 1초라도 빨리 교실로 돌아가 이 일을 친구들과 얘기하며 웃어넘겨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며 온 길을 열심히 달렸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